1대1로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? 내가 이제 마른 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? 내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너늘꽃 식이장애 회복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연쌤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, 오늘은 식이장애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, 식이장애 상담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그리고 얼마나 기간을 받아야 되는지, 이런 질문을 좀 되게 제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도대체 그 좁은 방 안에서 1대1로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? 또 그리고 이게 내가 친구나 또 가까운 어떤 뭐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를까?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? 네, 이런 어떤 여러 의구심들, 이런 것들이 질문을 가지시는 게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죠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헤어샵이나 네일 아트나 뭐 이런 거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잖아요.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상담은 어쨌든 개인의 어떤 정말 이렇게 깊숙한 어떤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내담자분의 동의 없이는 그 상담의 내용을 오픈을 하는 게 그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거든요. 이런 어떤 특수성들 때문에 외부에 뭔가 이렇게 확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거,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한계점인 것 같아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이장애 상담은 보통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식이장애 상담은 일단은 일반 개인 상담하고 좀 다른 점은 식사행동에 대한 개입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폭식이든 거식이든 뭐 구토든 그 다음에 뭐 씻고 뱉기 뭐 이런 어떤 식이장애만의 그 특수한 증상들 있잖아요. 그 증상들을 같이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. 나는 저체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, 또는 내가 만약에 새끼를 다 먹으면은 이제 살이 찔 게 뻔한데, 그래서 이 식이장애 증상은 없애고 싶으나 나는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 없다. 이런 어떤 양가적인 어떤 그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상담을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상담 안에서는 내가 이제 마른 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, 그리고 이제 식이장애 증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루게 돼요. 가장 제일 크게 처음에 다뤄야 될 부분은 감정 조절에 대한 거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그게 폭식이든 거식이든 뭐 씻고 뱉기든 기타 여러 식이장애 증상들은 내 마음의 어떤 감정 조절과 깊숙이 연관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설명을 좀 드리고, 겉으로는 체중의 문제고 뭐 음식의 문제고 뭐 이렇게 드러나지만 제일 근본적인 거는 내가 내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. 내가 뭐 어떤 뭐 연예인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외모나 몸이나 뭐 이런 게 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,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성격적인 부분, 나의 어떤 뭐 능력적인 부분, 이런 것들이 뭐 100%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, 이제 이런 어떤 자아 존중감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게 조금 훼손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그러다 보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내 몸이 어떤 뭐 말라야지만, 그래야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인식이 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식이장애 상담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말라야지 괜찮은 사람이야, 또는 나는 되게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, 뭐 이런 어떤 왜곡된 어떤 믿음이 왜 생기게 됐는지,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돼요.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가족의 문제도 다뤄야 되고, 뭐 어린 시절, 그 다음에 청소년기, 그 다음에 뭐 성인기 초기, 뭐 이러했을 때 이제 뭐 겪었던 어떤 경험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의식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
이제 무의식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기억들, 이런 것들을 재처리하는 시간을 이제 거쳐야 돼요. 그러니까 재처리가 뭐냐면 그 기억은 없앨 수 없지만 그 기억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정말 이렇게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으면은 그 상처는 굉장히 이제 막 골마서 내 안에 여기저기 막 자리 잡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나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훼손시키고 내가 뭔가 알 수 없는 불안, 우울감, 뭐 공허감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어떤 주된 원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건강한 어떤 성인의 관점에서 다시 재케어를 하는 거죠. 쉽게 말하면은 골마있는 상처를 잘 수술해서 그거를 연고도 발라주고 이제 아물게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신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기억은 없앨 수 없지만 그 기억을 이제 나의 어떤 지금의 나이에서 건강한 성인의 관점에서 치료해주고 또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신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식이장애 상담은 되게 종합적인 예술에 가까워요.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식사행동에 대한 개입을 처음에 다루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는 그와 관련된 근본적인 어떤 마음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다루면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마르지 않아도 또는 내가 뭐 남들처럼 이렇게 뭐 날씬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어떤 인식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까지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그 지점이 오시거든요.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펼쳐놓고 통합하는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.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뭐 2,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의 차이는 내가 얼마나 그런 힘든 감정들을 꽁꽁 눌러왔는지, 그리고 상처도 되게 부위가 다양하잖아요. 어떤 사람은 되게 그게 경미한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뭔가 대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깊숙한 상처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봐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상처의 뭐 깊이, 그 다음에 뭐 아물 수 있는 어떤 그 조건들, 뭐 가족의 분위기, 뭐 애착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이제 통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개개인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.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고 나시면 이거는 식이장애는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영상을 보시면서도 이 개인 상담에 대한 프로세스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제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유튜브 댓글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뭐 인스타에서 그 메시지로 주셔도 되고 저희 너는 꼭 카카오톡 그 개인 채널로 또 문의 주셔도 됩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도 네, 조금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